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왕국이고요. 저는 2009년부터 21년까지 코트라라는 회사 다니다가 작년에 때려치우고 파이어를 선언한 다음에 지금은 전업투자자, 작가, 유튜버 그리고 방송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언론에서 이런 거 읽었거든요. 파이어를 하니까 오히려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한 100배 이상은 더 좋고요. 여행도 신나게 갔다 오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는 절대로 회사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름에는 유럽 쪽 스페인, 독일 3주 동안 갔다 왔고 내일 모레는 일본 가고 이제 11월에는 베트남 가고 12월에는 태국 가요.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3.3%였어요. 21년에 제가 23% 정도 벌었거든요. 2020년에 23%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22년에 그래도 얼추 방어를 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3년에 왕창 벌면 되죠 또. 2008년에 제가 25% 손실이 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가장 컸고 다음에 큰 손실은 2018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5% 정도 언저리 깨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손실이 나고 있고 수익이 난 거는 2007년은 제가 50% 번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후에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난 기억은 제가 없네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내년에는 좀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현금이 한 90%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동적자산 배분 4개 돌리고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3개도 현금이고 그 한 개 전략에만 주식과 채권이 조금 끼워져 있어요. 되게 비중이 적어요 지금. 달러도 있고 원화도 있고요. 그리고 USDT도 있어요. US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달러라고 봐야죠. 현금 비중 중에서 그래도 원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형 올레더라는 자산 배분 전략 중에 하나인데 주식 비중이 한 35% 그리고 채권이 50% 그리고 금 15%를 하되 거기서 그 주식과 채권은 그 한국과 미국에 반반 투자하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이고요. 거기서 수익을 좀 더 내려면은 주식 비중이 이제 한국, 미국이 있는데 그거를 펀드 투자로 하자. 그거 외에 동적자산 배분이라는 걸 제가 하고 있어요. 동적자산 배분은 장이 좋으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그리고 가장 잘 나간 그런 주식 자산을 사는 거고 그리고 요즘처럼 장이 안 좋으면은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안전자산 그러니까 채권 또는 현금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 펀드 투자 그리고 동적자산 배분 요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동적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몇 달 정도 시장이 안 좋으면은 알아서 싹 팔아버리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기 설계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상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1사 천국 50 지옥이라는 걸 늘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월 4월에는 주식 수익이 월등히 높고 5월 10월에 매우 안 좋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똑같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11월 4월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5월 10월에는 적거나 아예 안 하는 편이죠. 그 올해 초부터 대부분 전략들은 거의 다 안전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략들 중에서 좀 빨리 리액션을 취하는 전략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연초에 벌써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갈아탔고 그리고 좀 이제 느린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제가 알기로는 5월인가 6월에 갈아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놈만 꿋꿋이 버티고 있어요. 걔는 좀 많이 느린 전략이라서. 그래서 그 많이 느린 전략이 제가 보기 너무 느려가지고 11월부터는 걔는 폐기하고 나머지 3개로만 갈 것 같아요. 점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산 배분이나 동적 자산 배분은 전략 점버는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큰 손실이 안 나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전략을 점버하면 알아서 얘가 주식에서 빠져가지고 도망가 주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전체 자산을 몇 개 종목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퀀트 투자를 해도 20개 종목을 분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식에 올빵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손절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투자자 중에서 70%가 종목 수가 5개 이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개부터 5개. 이제 그런 분들은 저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 10년 전 한국 10대 시가총액 주식의 주가를 지금 보잖아요. 정말 10년 수면제를 먹고 와서 지금 보면은 그게 떨어져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안 되는 놈을 장기 보유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절대 반대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10% 나는 주식이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7개, 8개는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손절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7개, 8개는 복귀를 하는데 그 2, 3개 복귀 안 하는 놈들이 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든요. 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한 개 주식에만 이렇게 몰빵을 한다라고 치면은 그런 식으로 10번 투자해가지고 7번, 8번은 무사했어요. 한두 번 마이너스 70%, 90% 맞아버리면은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재기 불가.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손절을 안 했는데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가 되게 좋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철도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 10원짜리 죽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기차 오면은 제때 피할 수 있어 라고
있고 이제 그래도 한 서너 번은 열심히 잘 피했는데 다섯 번째 이제 퍽 해서 죽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백테스트 결과가 당연히 있고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투자했으면은 15% 이상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옛날에도 뭐 전쟁도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금리 인상도 있었고 금리 인하도 있었고 뭐 경제 위기도 있었고 이미 다 있었거든요. 물론 미래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지구를 퍽퍽퍽 하는 것까지는 백테스트를 이제 못 하겠지만 웬만한 경제 상황은 과거에 이미 거의 다 있었어요. 이럴 때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버틸 수 있는가? 손실이 당연히 나겠지만 어느 정도 나는 거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논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주식, 채권, 실물 자산 그리고 달러화에 분산 투자를 같이 하게 되는데 어떤 경제 시나리오가 오든 그 네 개가 다 같이 망하는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투자하기 되게 안 좋은 해죠.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동반 망하긴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달러화는 이제 많이 올라갔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죠. 요 네 개로 분산 투자를 하면은 사실 그렇게 치명타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도 그냥 논리적으로 하락이 커지기 전에 이미 싹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고 있다가 상승장이 오면 다시 올라타는 건데 이 금융시장에는 추세라는 것이 늘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우리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 보통 추세가 오는 기간이 뭐 3, 4년이고 나머지는 횡보 기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추세 기간에 결국은 그 횡보 기간에서 조금씩 까먹는 거를 전부 다 만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큰 위기가 오면은 보통 추세가 더 강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공황 같은 경우는 다시 발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경기가 매우 안 좋은데 오히려 통화량을 막 줄였거든요. 중앙은행이. 지금은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멍청한 짓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앙은행도 나름대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너무 심각하게 나쁘면은 돈을 결국 풀어가지고 다시 살려낸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투자가 이제 우리의 고민사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죽는 게 문제지. 네. 그때는 뭐 주식이건 채권이든 현금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통조림 누가 있느냐 그거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15, 15, 15 그러니까 3개월에 15분 미만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연봉이 15% 이상 그리고 MDD 15% 이하 그거를 15, 15, 15로 실제로 그 종목을 뽑아가지고 투자할 때까지 드는 시간이 얼추 15분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 종목을 찾는 거는 15분이 아니라 15초면 돼요 사실은. 이제 15초면 되는데 나름대로 HTS, MTS 들어가가지고 그 종목을 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후에는 HTS나 MTS를 사실은 안 보는 게 더 좋죠. 왜냐면은 내가 뚫어지게 본다 하더라도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안 봐도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뚫어지게 봐도 내려갈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안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억까지는 사실은 투자의 위력보다는 이제 어떻게 빨리 모으느냐의 승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솔직히 1억 미만에는 내 투자 수익률이 10%건 20%건 30%건 40%건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때는 그냥 월급을 빡세게 안 쓰고 모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1억으로 되면은 투자 수익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자산이 10억 넘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뭐 연봉을 올리거나 뭐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투자 수익률이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10억으로면은 사실 15%만 벌어도 1억 5천이잖아요 이게. 웬만한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겠죠. 뭐 제 자산 규모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지가 되고요. 왜 그 4% 황금 룰이라는 게 있는 거죠. 내 자산에서 4% 정도는 내가 빼서 이제 생활비로 하고 이제 나머지는 원금에 계속 붙여가지고 투자 자금을 불려나가는 거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10억이 있으면은 연 3에서 4천 정도를 내 투자 원금 또는 소득에서 지불해도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네.